2014학년도 수능 대비 3월 모의고사 3월 23일 날 친 건가요? 그렇죠. 이건 뭐 모방 지문이죠. 모방. 그다음에 뭐 유런, 거울 유런 나오고 뭐 밈 나오고 하는 내용들. 인문지문이죠. 인문지문. 그죠? 인문지문. 보통 이제 인문지문 어떻게 풉니까? 뭐 풀이 방법이, 접근 방법이 대충 이제 뭐 문제의 어떤 선지라든지 요거 이해하는 것보다 지문을 이해하면, 그죠?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문을 조금 초점을 두면은 문제는 의외로 빠르게 풀립니다. 빠르게 풀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 뭐 대비적으로 이제 과학 이제 비교를 하자면, 뭐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꼼꼼히 봐야 되죠. 문제 꼼꼼히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내용 일치를, 어차피 내용 일치긴 한데 뭐 증가가 되면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아가서 봐야 되는,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없죠. 그죠? 인문지문에서 이게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문제가 의외로 빨리 풀린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거기에 맞았죠. 그죠? 여기 인문지문에 맞게 여기도 맞습니다. 대체로 뭐 철학 지문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빨리 문제가 풀립니다. 좀 빠르게 봅시다.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는 다른 영상에서 만들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 쭉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오케이, 시작해 봅시다. 자, 1문단부터 볼까요? 봅시다. 시작합니다. 모방이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는 의미인데,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렇죠. 이거 뭐 일단 뭐 모방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왔는데, 봅시다. 모방이란 어떤 새로운 행동,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기존의 행동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행동, 그다음에 뭐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그 선천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나오는 하품을 한다, 뭐 기침을 한다, 뭐 배뇨 배변 활동, 아니면 태어났을 때 뭐 안 가르쳐 줬는데 불편하면 운다든가, 그죠? 그런 경우에 선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그 외에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모든 행동들, 그죠? 그런 것들을 관찰해가지고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라는 게 의미죠. 모방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과 학습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니까 모방의 과정은 이거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행동, 이런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을 해요. 일단, 그죠? 누군가 행동하는 거를 관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죠? 관찰해가지고 이 사람이 학습을 해. 학습을 한다는 게 뭡니까? 머릿속에 넣는다는 얘기지. 기억을 한다는 것도 학습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행동하는 걸 얘가 본 거지. 관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가지고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 얘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얘가 따라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과정,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방이라는 게 뭐냐? 요런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머릿속에 넣는다는 얘기지. 그죠? 외운 다음에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다. 요게 모방이라는 거. 이게 왜 자꾸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 다음 어떤 실험에서 침팬지가 100% 따라하지 않아요. 그죠? 행동 복제를 자기 임의대로 어떤 걸 빼버려. 그러니까 어떤 건 따라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건 모방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로 100% 따라해야지만 그게 모방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학을에 보면은 또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모방이 아닌 경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모방은 어떤 행동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행동을 똑같이 따라할 때 요때가 모방인데, 이 모방이 아닌 경우를 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세 가지. 그렇죠? 일단 전염, 개인적 학습, 그다음 비모방적인 사회학습, 요렇게 세 가지가 모방이 아니대. 그렇죠? 이게 왜 아닌가를 봅시다. 전염은 뭐냐면은, 뭐 대체로 뭐 예를 든 게 이제 하품인데,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한다. 이거 뭐 물론 관찰이 된 거죠, 그죠? 관찰이 된 건데 이거를 똑같이 따라한다. 똑같이 따라하는데 문제는 뭐냐? 선천적인 행동이다는 거죠. 행동이 선천적이지 않아야지만 그게 모방이 되는 거지. 그죠? 이건 뭐 자연스럽게 몸에 박혀있는 DNA에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모방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한 겁니다. 그냥 선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더라도 모방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개인적 학습, 이거는 관찰이 빠져있겠죠. 지 혼자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한 거기 때문에 관찰 과정이 사라진 거지, 없는 거지. 관찰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한 거,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사회라는 게
한 명이 사회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관찰을 했네. 또 학습을 했네. 학습이니까 행동을 똑같이 따라했어. 그런데도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그죠? 여기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방이 아니다. 요런 예를 문제에 있습니다. 그죠? 문제 봅시다. 여기 얘가 있죠. 여기 얘가 어떤 뭐 미미라는 원숭이가 고구마, 그죠? 더러운 흙 묻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었어요. 물에 씻어 먹었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도 우르르 씻어 먹더라. 따라한 거지. 그죠? 다른 원숭이들이 얘를 따라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뭐 모방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이제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고구마 물에 씻는 거. 그 다음에 관찰을 했죠. 얘들이 관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했죠. 얘들 머릿속에 넣었어. 외웠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을 또 100% 따라했다. 그러면 네 가지 다 과정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안 되느냐면, 이게 이제 보상이 있는 거죠. 보상이. 응?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씻어 먹으면 생기는 어떤 이득, 그것 때문에 따라한 거지. 그게 이제 어떤 뭐 단순한 행동 그 자체를 따라한 게 아니다. 다시 설명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씻어 먹으니까 고구마 달달하더라. 깨끗하게 먹을 수 있더라. 그것 때문에 따라한 거지. 얘가 단순히 행동 그 자체를 따라한 게 아니잖아요. 행동 그 자체를 따라한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습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때 생기는 이득을 학습한 거죠. 이득을 학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에 씻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알코올에 씻어 먹는다든지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면 먼지 털어 먹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모방이 아닌 거지. 그죠? 또 반대로 이거 그러면은 모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얘가 흙 묻은 고구마를 뭐 그냥 여전히 흙에다가 막 굴려가지고 흙이 그대로 묻어있는 고구마를 굴려가지고 먹었다. 그걸 다 따라했다. 그게 이제 모방인 거죠. 이득이 없어. 아무런 이득이. 그죠?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뭐 졸업해가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응? 그다음에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모방인가요? 내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한다든지 그게 모방인가? 모방 아니죠. 그건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 그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 그죠? 환경에 대해서 학습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모방이 아니다. 학습이다, 학습. 그죠? 그렇게 하니까 취직을 하고 뭐 알바를 하니까 돈을 벌더라. 그러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취직을 한 겁니다. 그죠? 그것도 그 마찬가지로 고구마 다른 원숭이들도 물에 씻는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깨끗한 고구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한 거죠. 그죠?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그죠? 모방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방이 아닌 이유, 모방인 이유, 이거 먼저 설명한 겁니다. 자, 또 봅시다. 그 다음 또 여기까지 봤나?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모방의 개념을 설명했구나라는 게 보이고, 인간과 이제 고등지능 동물, 침팬지, 영장류, 그렇죠. 다른 인간을 제외한, 인간도 영장류죠. 인간도 영장류인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영장류, 고등지능 동물, 어떤 행동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죠. 실험에서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모방의 개념을 이해하고 싶구나. 그렇죠. 그러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까지 보고 다음 이문단. 또 이문단 봅시다. 어린 침팬지들과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하기 실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 침팬지들, 그다음 아이들, 이렇게 이제 시범자, 이렇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봅시다. 어떤 실험인지.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하게 한 실험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실험 했답니다.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 여부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자가 2개가 있다. 플라스틱 상자 2개가 있다. 여기 상자가 여기 하나. 그렇죠? 뭐 어디다 그릴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상자가 두 개가 있다. 그죠? 이거 플라스틱 상자다. 그죠? 이게 이제 하나는 투명이고 하나는 불투명입니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다. 그죠? 그 위아래는 다 막혀 있고, 그죠? 근육.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위 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자, 이제 상자에는 이제 먹이도 들어 있고, 그죠? 밑칸에는 먹이 문을 여는 문이 있다. 문을 열어가지고 먹이를 빼먹을 수 있는 문이 있다. 그죠? 위칸에는 이제 구멍만 뚫려 있다. 하나는 투명, 하나는 불투명.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시범자가 이 막대를 툭툭 쳐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다 막대를 구멍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다 봤다 하는 거죠.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문을 열고 이걸 톡톡 쳐가지고 이제 꺼냈겠죠. 저 막대를. 뭐 투명이든 불투명이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다 봤다. 그죠?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 시범을 잘 따라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린 침팬지들은 이제 뭐 이게 위에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불투명한 경우에는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죠? 이게 위에를 툭툭 치고 의미 없는 왜 친 거지? 아무튼 뭐 친 거, 그다음에 막대를 넣은 거, 그래서 막대를 휘저어가지고 먹이를 쳐가지고 문을 꺼낸 거, 요건 다 따라했는데 투명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투명한 상자의 경우에는 먹이도 이렇게 밖에서 다 보이죠. 막대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문이 있으니까 문 열어가지고 꺼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이 들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지.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 먹이를 획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먹이를 획득하려면은 뭐 막대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툭툭 쳐가지고 막대기 넣을 필요 있습니까? 투명 상자인데 다 보이는데.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막대 안 치고 그냥 그 행동을 뺐다라는 걸 생략하고 그냥 먹이를 빼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불투명하든 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다 따라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뭐냐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다 따라했다. 어찌 보면은 침팬지가 더 영리하죠. 불필요한 행동을 뺐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다 따라한 겁니다. 그죠? 영리하기로 따지거나 아니면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 뭐 침팬지가 월등히 좋죠. 근데 아이들은 다 따라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진화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능력, 지금 우리가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어떤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걸 보시죠. 인간 거울 뉴런 효과. 그러니까 거울 뉴런이 이니까 요것도 조금 더 설명해 볼까? 요건 이따 요 부분에서 설명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간이 영장류보다 모방을 더 잘하는가? 모방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아이들이 잘했죠. 근데 뭐 효율성이나 또 뭐 지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침팬지들이 더 뛰어나죠. 그죠? 그냥 빼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거 두드리고 있었지? 이게 그냥 효율적으로 했는데 효율성 차원에서는 침팬지가 더 뛰어났다라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설명하는 이제 3문단이 나옵니다. 그죠? 3문단 뭐 아이들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런 차이, 그죠? 이렇게 면 100% 따라하고 이거 한 뭐 70% 정도 따라했다. 이런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의 이제 거울 뉴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죠? 그 뉴런이 뭐냐면은 보게 되면 뉴런 생명과학 시간에 들어봤죠. 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런 거 들어봤죠. 그 뉴런은 어떤 신경세포입니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이에요. 뭐 거울 뉴런은 대체로 어디 있느냐? 요 뇌에 있습니다. 뇌, 그죠? 뇌 여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세 군데 있답니다. 요 세 군데 있답니다. 그런 게 있답니다. 봅시다. 그 정도 배경 지식 가지고 봅시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거울 뉴런은
는 신경세포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자, 봅시다. 이 부분. 거울 뉴런은 그죠? 신경세포다. 신경세포다. 신경세포니까 뭐 세포니까 세포는 뭐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그죠? 식물 같은 경우에 엽록체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구조물도 있고 그죠? DNA, RNA 다 있습니다. 얘도 다 있어요. 핵도 있고. 그러면 어디 얘도 있나요? 얘도 있어요. 여기 신경세포체라 그러죠. 이 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 핵이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죠? 뭐 그렇게 뭐 세포니까 신경세포니까 그렇다는 거고. 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 실행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똑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는 거랑 내가 직접 하는 거랑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어떤 게? 거울 뉴런이 머릿속에 있는 요 거울 뉴런이 활성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보게 되면 이 원숭이가 이제 요거 사람이 어떤 짚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이제 그 fMRI 사진을 딱 찍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빨갛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거랑 연관 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이거 다음에 요걸 했다든지 아니면 요거 다음에 요걸 했다든지 그런 상관없이 이거 확실히 이 사건은 연관이 없습니다. 독립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직접 잡으니까 근데 활성화되는 정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짚는다라는 거가 뇌가 이렇게 느끼고 바나나를 짚는다라는 걸 관찰할 때 이렇게 느낀다. 이게 이제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거. 계속 봅시다. 이거 이해되죠?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리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 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잘 보여. 실험에 따르면은 관찰과 행동에 대한 관찰이죠, 그죠? 어떤 행동, 얘가 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을 했죠. 그 다음에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도 얘가 빤히 보는 것도 행동이죠. 그런 행동, 관찰하는 행동을 다 뺀 겁니다. 그런 건 다 빼고 이거 잡는 행동, 요거만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실행에서 관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죠? 행동 실행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잡았다 그겁니다. 그죠? 그 행동. 그러니까 빤히 보는 행동을 빼고 잡는 행동만 말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모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방은 행동이 일어나고 그걸 관찰한 다음에 학습해가지고 행동을 실행한 겁니다. 그죠? 행동, 관찰, 학습, 실행. 그죠? 그러니까 관찰도 포함이 되고 모방에는 학습도 포함이 되고 행동, 실행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모방에는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이 관찰과 실행이 모방에는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인 거죠. 활성화의 세기가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에 실행에서 더 많이 활성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관찰보다 실행에서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실행보다 모방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일어난다. 높은 활성화를 보인다. 그러니까 활성화는 관찰보다 실행보다 모방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그랬는데, 그죠? 이 부분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설명할 영상을.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보시죠. 이게 이제 얘가 이제 관찰을 했을 때, 그 다음 실행했을 때, 그 뇌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활성화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보다가 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죠? 계속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거 보시죠. 이거 이제 땅콩을 얘가 이제 침팬지가 짚잖아요. 행동을 하는 거지. 요 행동인 거죠. 직접 행동하는 거지. 실행이죠. 이때 실행했을 때 뇌파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힌다. 그 다음에 인간이 짚는 걸 본 거예요. 요거처럼 본 겁니다. 그죠? 관찰을 하니까 뇌파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인가요?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글을 보시죠. 뇌에서는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일이 벌어졌대. 그러니까 동일한 활성화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맞고, 그죠? 활성화 정도가 상이하다라는 것도 맞지요. 활성화가 더 많이 됐고 활성화가 작잖아요. 두 마리 다 포함되는 있는 거죠,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활성화, 동일한 활성화라는 거는 그뭐 뇌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부분이 영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일 거고, 거기에 이제 그 세기, 그죠?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영문 그 원본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뭐 원본으로 보면 이해되는데 이거 뭐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걸로 이해가 되죠. 이것도 같은 일인데 세기는 이게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건 동일한데 이게 더 세다.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요건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하여튼 뭐 더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그죠? 어디까지 읽었나? 여기까지 갔나? 여기까지 봤나?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에서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모방에서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활성화 정도가 관찰보다는 이제 실행보다는 모방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왜? 모방은 실행과 관찰보다 실행과 관찰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어디 있더라? 그렇죠. 5번에 보면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모방은 관찰도 포함, 실행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인다. 이거 답은 맞는 겁니다. 뭐 아닌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답이 안 되겠죠. 어쨌든 봅시다. 저것도 이제 추론의 과정인 거죠, 그죠? 저것도 뭐 직접 대놓고 설명한 게 아니고, 본문에 딱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또 봅시다. 여기까지 읽었나요? 이제부터 또 딴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활성화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행동 목표. 그러니까 왜 이제 침팬지들이 한 30% 정도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았는가, 생략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투명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막대를 찔러 넣어가지고, 그죠? 막대를 휘젓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먹이도 보이고 문도 보이는데 이거 막대에 넣을 필요 없이 문 열어가지고 음식 빼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동을 뺐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행동 목표가 분명한 경우, 그러니까 불투명한 상자 같은 경우에는 구멍에다가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휘저을 필요가 있죠. 목표가 보이지.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막대기 넣어가지고 휘저을 필요가 있는 거죠. 행동 목표가 분명한 상황이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죠. 그 이유가. 그때는 이제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두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방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구나, 많이 활성화를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울 뉴런이 다른 사람과 공감할 때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거울 뉴런은 말 그대로 거울 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운다 그러면 나도 좀 기분이 안 좋죠. 슬프고. 다른 사람이 아주 기뻐해 그러면 나도 좀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겁니다. 이걸 못 느낀 경우에 이제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막 자폐증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다른 사람 공감을 못 하는 거지. 그죠? 공감을 못 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 이유가 딱 파악이 될 경우에는 모두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방하는 거죠. 거울 뉴런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불투명한 그 상자에다가 막대기 찔러 넣어가지고 휘젓는 거는 이유가 분명하니까 이제 거울 뉴런이 일어나고 모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목표 관찰이 어렵다라는 말이 왜 저러지?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죠? 이유를 알아내기 힘든 상황. 그죠?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 그죠?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 이때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유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그러니까 아까 인간은 이 거울 유론이 활성화되고 역시나 투명 상자에도 투명 상자에도 모방이 일어났죠. 거울 유론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방이 일어났는데, 이 뭐냐 그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경우에는 뭐 막대기를 잡아 넣어가지고 뭐 두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안 보이는 거지. 윗칸을 두드리고 막대기를 넣는 목표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런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왜 저러지? 이게 이럴 때 될 경우에는 거울 유닛을 꺼버립니다. 그죠? 뇌에서 거울 유닛을 꺼버려요. 나 똑같이 따라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네. 외울 필요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꺼버리는 겁니다. 거울 유닛을 꺼버려. 그죠? 그래갖고 활성화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활성화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따라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거울 유론과 동물의 거울 유론은 성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죠? 뭐 조금 뭐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울 유론을 꺼버린다. 그죠? 동물들은 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 만약 하드가 10테라다. 응? 10테라. 10테라. 그 다음에 뭐 동물의 뇌는 뭐 500메가다. 500메가. 그죠? 이게 용량이 훨씬 더 떨어지죠. 이거 용량이 훨씬 더 크고. 그죠? 그러면은 뭔가를 저장을 해야 될 때 얘는 이런 하드를 가지고 있으면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 다 계속 가려가지고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용량이 작으니까. 근데 10테라짜리다. 그러면은 막 때려 넣어도 되죠. 그렇죠. 기억 용량의 차이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죠? 그러니까 10테라짜리다 그러면 막 넣어도 걱정 없이 막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500메가짜리다 그러면은 야 이거 꼭 과제해야 되나? 삭제할까 말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웬만하면 삭제를 하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면 맞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죠? 10테라? 500메가, 그 다음에 10테라짜리 하드.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10테라짜리고, 침팬지의 뇌는 500메가짜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효율성으로 봐서는, 침팬지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야, 이거 사람의 어떤 그 뇌의 용량이 크고, 그죠? 용량이 크고, 모방 능력이, 크기 때문에 모방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구나. 그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도 되겠죠. 또 어디까지 읽었나 봅시다.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의 거울 유로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뭐 영장류들은 거울 유론을 꺼버립니다. 활성화가 안 돼요. 안 해온다는 얘기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뭐 따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거울 유론이 활성화 안 되고 이제 저장을 안 시킨다. 그죠? 즉 투명 상자의 위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명 상자의 위칸을 두드리고 뭐 막대기 잡아놓고 이런 행동들은 이제 목표를 모르겠는 거죠. 투명한 상자에 뭐하러 저런 저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모르겠네. 이유를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따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울 유론을 꺼버린다. 그죠? 인간의 거울 유로는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정교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의 이제 그 거울 유로는 활성화가 정교하고 활성화되는데 이제 뭐 행동의 목표 상관없이 그다음에 뭐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 그다음 의도 이런 거 다 따라한다는 얘기지. 다 따라합니다. 모방을. 그죠? 그만큼 모방을 잘한다. 모방을 잘한다. 아까 말했지 뭐 기억 용량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뭐 10테라짜리 뇌를 가지고 있고 침팬지는 뭐 500메가짜리 뭐 하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걸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아까 하려고 그랬던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인간의 거울 유론의 효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울 유론에서 그 용량이 더 크고 모방을 더 잘하면은 뭐가 좋으냐? 야, 침팬지처럼 빠르게 그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좀 스마트하지 않나?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죠. 크게 보면은 이래요. 하나 예를 보면은 북극에 이제 북극 곰이 있고 그다음에 에스키모가 있어요.
에스키모 아이가 있다. 자, 이거 경우에 북극곰이 이제 그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 몸에 털이 나가지고 그죠? 뚱뚱하게 살이 찌고 해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어떤 진화로 이제 사는 진화로 인해서 북극곰이 견디는 거죠. 그 추위를. 그죠?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인간 같은 경우에 털옷을 해 입어요. 해 입으면 돼. 이거 아빠가 하는 거 그죠? 아빠가 하는 거 10분 만에 따라 할 수 있죠. 털옷 입는 거 그죠? 입으면 됩니다. 그죠? 에스키모 아이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러니까 얘들은 수만 년의 어떤 진화를 거치고 털 없는 놈은 막 얼어 죽고 막 그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에스키모 아이는 10분 만에 털옷을 입어버립니다. 그죠? 모방을 한 거지. 털옷 입는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 모방 능력, 거울 유런에서 월등한 어떤 그 거울 유런의 성능으로 인간이 우리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거울 유런이 이제 뭐 공감 능력도 되지만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빠르게 모방함으로써 빨리빨리 배우고 빨리빨리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좀 인간이 이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뭐 잘 살 수 있다 지구에서. 그죠? 또 봅시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인간의 거울 유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여 모방의 수준을 높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 거울 유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뭐 거울 유런과 함께 동시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작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뭐 달랑 요 세 개만 작동하겠습니까? 다 연관돼 갖고 작동을 하겠지. 근데 좀 더 인간께 성능이 더 좋다. 성능이 더 좋다. 더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또 봅시다. 거울 유런이 인간의 모방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까지도 정확히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울 유런이 이제 활성화되면 모방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모방 메커니즘 그렇죠. 이게 작동해가지고 뭐 기억하고 그렇죠? 따라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가지고 비효율적인 것까지 다 기억하고 모방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용량이 10테라짜리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 침팬지는 500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 빼야 돼. 그렇죠? 다 못 외워. 용량이 작아서. 근데 인간은 10테라짜리다. 뭐 충분히 다 외우고 기억할 수 있다. 용량이 크다. 뭐 그래 보면 되겠죠.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모방의 진정한 의미, 모방의 어떤 효과, 의미, 효용 이런 거 따지면 여기서 보이죠. 북극곰과 에스키모 아이를 봤을 때 얘는 엄청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몸에 털이 나기 시작했는데 얘는 그냥 10분 만에 털 옷을 입더라. 점퍼를 입더라.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이게 이쪽 보면 모방 능력이 뛰어남으로써 살아남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어떤 뭐 이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방의 어떤 의미, 이제 모방의 진정한 의미, 그죠? 아주 대단하다. 효율보다는 어떤 뭐 모방의 능력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당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 자, 또 다음 문단 또 넘어갑시다. 또 봅시다. 이제 나글입니다. 나글. 이 부분은 조금 뭐 이렇게 읽히지 않는데 봅시다. 일단 뭐 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밈에 대한 얘기. 또 요건 이제 뭐 사전 그 네이버 그 오픈 사전인가 그거 찾아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죠. 일단 뭐 밈이 뭔가 밈이란 자기 스스로를 복제해 가지고 세대를 이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생물학적 존재를 뭐 DNA를 한다. 요건 이제 DNA라는 얘기네요. 요 DNA.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DNA는 계속 복제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온몸에 DNA가 퍼져 있습니다. 세포 하나당 DNA가 다 같죠. 그러니까 정자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수정체 하나가 그게 이제 2개가 되고 이 각각이 또 분리해가지고 4개가 되고 같은 게 4개가 되죠. 또 하니까 또 이렇게 2에 또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정체 하나에서 정자 난자 결합한 요게 이제 하나가 계속 커져가지고 복제돼가지고 이게 됐잖아요. 사람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요 작은 요게 하나도 시작해가지고 요때 가지고 있는 DNA가 또 복제됐을 때 DNA 똑같이 복제되고 물론 뭐 잘못 복제돼가지고 돌연변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혹시 복제되고 돌연변이 생겼자 죽죠. 그래가지고 이래 커져가지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DNA는 어디서 온 거냐? 엄마 아빠한테서 온 거죠. 또 그것도 위에 또 엄마 아빠가 있을 거고 쭈르륵 이어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DNA를 보게 되면 인간 DNA를 보게 되면 인간 DNA는 쭉 이렇게 뭐 40억 년 전 인류가 태어난 게 뭐 한 6,500만 언제지? 아주 옛날부터 태어났죠. 신석기. 하여튼 그 인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거죠, DNA가.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해도 이 DNA는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 DNA가 쭉 영원히 살고 있고 사람은 이렇게 전달해주고 죽고 뭐 아들 딸 낳고 죽고 아들 딸 낳고 죽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인간은 계속 소모가 되고 DNA는 계속 살아온 겁니다. 명명을 이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는 뭐 DNA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보존해 온 거죠. DNA. 그죠? 하면 하나의 이제 완성된 정보, 지식, 문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예를 들어 어떤 노래라든지 아이돌 노래 아니면 뭐 유명 가요 아니면 문화 아니면 각국마다 다른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어떤 개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르고 그죠?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이제 내려온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소설 이런 데 다 이제 남아 있어서 가지고 그게 이제 남아 갖고 쭉쭉 내려오는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전해 내려오니까 그게 이제 각국마다 전해 내려오는 통로가 다르고 루트가 다르니까 이게 내용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 그죠? 응?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 이쪽에서 생각하는 귀신이랑 달라요. 그죠? 서양에서 생각하는 귀신이랑 우리 중국 가도 다르고 일본 가도 또 다르죠. 가까이 있어도 문화가 다르니까. 그것처럼 이제 쭉 하나의 어떤 이런 정보, 이런 지식 문화가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과 문자를 매개로 해가지고 세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후 세계의 개념이 뭐 자식들에게도 전해지고, 뭐 귀신이라 그러면 뭐 소복 입고 그죠? 귀신 막 머리 늘어뜨려가지고 머리 쭉 늘어뜨려가지고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옛날부터. 그 전파된 겁니다. 그죠? 그런 어떤 걸 이제 한 단위 하나를 이제 뭐 밈이라 부른다. 그죠? 밈.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아리랑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작자가 작곡을 했어. 근데 그가 친구들한테 전해줍니다. 매개체가 되는 거죠, 친구가. 또 이제 이 친구들이 또 여러 사람한테 퍼뜨려요. 그죠?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영원한데 이 작자는 죽고 친구도 죽고 사람들이 죽어도 계속 어떤 뭐 매개체, 그죠?가 있는 한 숙주가 있는 한 계속 노래는 영원한 거죠. 다만 이제 돌연변이도 가능하죠.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바꿔서 불렀어. 그 상태로 또 이제 뭐 이상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뭐 밀양아리랑 뭐 정선아리랑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밈은 DNA와 같이 어떤 새로운 어떤 개념의 어떤 자기 복제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밈에 대한 얘기였고. 봅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밈이구나. 그런 배경 지식 가지고 봅시다. 도킨스는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운반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쭉 이제 인간 개체는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하려 그러면 뭐 남자 쪽에서 물론이고 여자 쪽에서 물론이고 다 경쟁자를 제끼고 어떤 사람과 단 하나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처럼 경쟁을 해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협동, 둘이 부부가 협동을 해요. 그죠? 같이 오래 살려고 협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식이 태어나면 뭐 부모가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기는 살리고 어른들은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희생해가지고 그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DNA를 계속 살리고 싶은 그게 이제 본능인 거죠. 그게 왜 그런 본능이 생겼을까? DNA를 계속 유전자를 계속 살려주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어떤 게 뭐 설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희생이. 그렇죠? 그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또 유전자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 아기가 죽고 어른들이 살아 있으면 이거 뭐 그죠? 이러면 끊어져 버리죠. 그 DNA가 전달되는 거를. 그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야, 어른은 죽어. 애를 살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애가 살아나가면서 또 다시 어른이 돼가지고 애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번식이 더 잘 되니까.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 그죠?
그러니까 DNA는 쭉 살아났는데 인간은 소모품이다. 소모품. 그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어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죠?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다. 나아가 여기까지 맞나요?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밈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유전자의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전자가 버텨나가는 것처럼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된다. 이거 뭐 유전자 정보 단위가 뭐 뉴클레오티드라 그러나요? 핵 아니 당, 인산, 염기, 그죠? 당, 인산, 염기 이거 뉴클레오티드죠. 이 뉴클레오티드들이 쭈루룩 연결된 거를 뭐 DNA 단일 가닥 이 두 줄이 있는 거를 DNA 이중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려오는 유전자의 단위죠. 그죠? 유전자를 쪼개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어떤 단위가 있다. 특정 단위가 있다. 노래 한 곡, 아리랑 한 곡, 그 다음 댄스 뭐 어떤 거, 아니면 어떤 뭐 사후세계의 어떤 관념, 이런 거 하나하나 정보 단위로 복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밈이라 부르자라고 도킨스가 최초로 얘기를 했답니다. 얘가 이름을 붙였네. 그러면 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름 붙인 거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발명은 아닌 거고 발견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명명을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죠. 시초는 이 사람이 시초네요. 그죠? 제안했답니다. 또 봅시다. 다음 문단.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란 유전과는 구별되는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이다. 그렇죠. 그럼 뭐 도킨스가 계속 주장을 하기를 이제 밈이란 어떤 유전하고 다르게 DNA랑 다르게 문화와 관련된 어떤 복제 단위다. 유전이 복제가 되듯이 DNA가 복제되듯이 문화의 어떤 복제 단위다. 사후 세계와 같은 관념,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그렇죠. 그럼 또 밈의 사례가 뭐냐? 야, 그럼 뭐 복제 단위 그게 뭐 밈이 뭔데? 라고 사례 한번 얘기해 봐봐 이러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념. 그때의 관념들은 실질적으로 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밈을 형성하는 순간 그게 이제 쭉 전해 내려오면은 그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밈이 만들어지면 쭉 내어받는 겁니다. 그죠? 이어받는 겁니다. 이거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미국에서 생각하는 사후세계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가 달라. 왜냐하면 밈 형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봅시다.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뜨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이제 하나가 만나가지고 수정체가 돼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몸으로 어떤 뭐 자식에게 그죠? 전달이 되고 퍼뜨려지죠. 쭉 퍼진다는 얘기죠. 근데 밈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사람 뇌에서 퍼져나가는데 이때 방법은 모방이죠. 모방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얘가 행동하는 걸 얘가 보고 관찰하고 얘가 이제 똑같이 따라한다. 학습이 된 상황에서 머릿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그죠? 기억해가지고 이걸 행동하고 이걸 또 누군가 보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퍼뜨려진다. 그러니까 뭐 DNA 어떤 그 퍼뜨리는 방식은 뭐 생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밈의 퍼뜨리는 방식은 모방이다. 모방. 그래서 이제 모방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그죠? 블랙모어는 이것을 기생 숙주 모델로 설명한다. 기생 숙주 모델. 기생은 역시나 뭐 기생충처럼 그죠? 뭐 쭉 살아남는 거. 그러니까 뭐 밈이겠죠. 숙주는 인간이겠지. 인간의 뇌겠지. 그죠? 또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해가지고 복제를 반복해가지고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간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서 숙주인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숙주에 불과하다.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습니다. 봅시다. 바이러스가 숙주의 기생에 복제를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밈에게는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퍼뜨리려 그러면 이제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인간 없으면은 뭐 그냥 동물이 그걸 본들 뭐 따라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이 밈도 사라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밈은 야 이거 인간을 계속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가 생각을 한다면 밈이라는 게 그죠? 봅시다.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와 미미 복제자이자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만약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응? 어떻게든 더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 더 많이 살아야 되겠다. 응? 우리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때 이제 얘들이 이제 복제자이죠. 지들 스스로가 복제자고, 지들이 행위자인 거지. 얘들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지성입니다. 그죠? 여기에 막 뭐 미미 막 뇌 쪽에 막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그냥 숙주한테 붙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고, 사람은 그냥 숙주일 뿐이다. 그죠? 무시무시하죠. 그죠? 이는 인간 개체가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뭐 이렇게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이걸 뭐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는 숙주고, 거기에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거 나를 바탕으로 해서 막 퍼지는 거지. 그죠? 인간이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하는 거는 이 뭐 DNA라든지 아니면 뭐 밈이다. 그러니까 자, 역시나 이제 모방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밈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모방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럼 모방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모방에 대한 세 가지, 그죠? 세 가지 전염이라든지 뭐 개인적 학습, 그다음에 비모방적인 사회학습, 요 세 가지는 모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그게 아닌 경우로 설명함으로써 그 조금 모방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모방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그죠? 봅시다.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할 때 블랙모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과 구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염이라든지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 사회 학습은 모방이 아니다. 그렇죠?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할 때가 있다. 이러한 전염은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선천적 행동이기 때문에 남을 따라하긴 하지만 모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방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 한번 볼까요? 지문 제일 위에 다시 설명하면, 모방에 대한 정의는 어떤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일어나고 그걸 누가 봤어. 누가 보고 머릿속에 익혔네. 그래가지고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100% 따라했다. 요게 이제 모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네 번째 과정까지 이어져야지만 이게 모방이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말했던 하품을 했다. 얘는 행동을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 여기서 걸려버리죠. 그렇죠?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하품할 때는 이 전염, 이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 학습, 그러니까 혼자 처박혀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거, 관찰이 빠져있죠. 그죠? 관찰할 대상도 없고 관찰이 안 되는,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체가, 그죠? 내가 환경과 어떤 다른 개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상호작용, 다른 걸 뭐 자연을 보고 상호작용해가지고 뭐 특정 반응을 한다거나 행동하는 거, 이건 이제 개인적 학습인 거지. 그죠?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봅시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은 주어진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이 되어 그 자극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 이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사회적 학습이기 때문에 사회 관찰이 포함이 됐죠. 그죠? 선천적이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요거 행동이 일어났고, 관찰을 했고, 사회적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똑같이 했어. 그런데도 이게 모방이 아니래. 왜? 이 네 가지 과정이 다 맞는데 왜 모방이 아니냐? 다시 설명하면, 그죠? 미미가, 그죠? 미미가 고구마를 씻어 먹었죠.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보고, 얘들이 따라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방이 아니다. 왜? 씻어 먹어가지고 깨끗한 고구마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 일어난 거죠. 보상이. 응? 그러니까 얘들이 모방한 거는 그 깨끗한 고구마를 먹는 그걸 따라한 거지. 그죠? 깨끗한 고구마를 먹는 그 보상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극, 먹은 고구마 씻어 먹음에 따른 반응, 맛있는 꿀맛 고구마, 그게 이제 보상이 되는 거지. 그죠? 이 반응이 보상이 되는 거지. 그죠?
있던 자극, 씻어 먹음. 씻어 먹음. 이거 다시 봐야 돼. 이 자극이라는 게 뭐냐면, 더러운 고구마, 흙 묻은 고구마를 흙 묻은 고구마에 대한 대응, 반응이 씻어 먹음. 그러면 이제 이게 보상, 맛있게 깨끗한 걸 먹을 수 있음.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극, 더러운 고구마, 더러운 고구마에 대한 반응은 씻어 먹음. 그러면 그게 이제 보상이 됐다. 깨끗한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음.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자극이 강화가 되는 거지. 아닌가? 다시. 자극이 강화가 됐다라는 말은 이게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좀 다시 봅시다. 그러면 자극은 씻어 먹음. 그죠? 씻어 먹음. 반응. 맛있음. 깨끗한 걸 먹을 수 있음. 그게 이제 보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래가지고 씻어 먹음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그죠? 아까 건 빼고 다시. 이 자극은 씻어 먹는 걸 말하는 거고, 반응은 깨끗한 걸 먹을 수 있음. 그게 이제 보상이 됐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 반응이 곧 보상이 되니까. 그래갖고 자극이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더 씻어 먹게 됐다. 그 말이네요. 그죠? 그래 봅시다. 이제 씻어 먹는 게 이제 보상이 됐다. 그러니까 일단은 봐봐요. 고구마를 씻어 먹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이득, 깨끗한 걸 먹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르르 따라하는 거지. 그게 이제 단순히 모방이 아니다 라는 거. 만약에 모방이 되려면 얘가 더러운 고구마를 역시나 더러운 흙에 막 굴려서 먹었다. 그럼 그걸 다 따라했다. 어떤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될 경우에 이제 모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모방인 거고. 그렇죠? 근데 깨끗한 거 씻어 먹어가지고 이득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방이 안 된다. 라는 거.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했다. 아니면 알바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바를 하고 취직을 하니까 나도 취직을 해야지. 그래서 취직하는 게 아니죠. 돈을 버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버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취직을 한 거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집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는 이유가 없지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방인 거지. 남들 다 하니까. 근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야.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취직을 한 거죠. 그게 모방이냐? 모방 아니죠. 그죠? 그래 보면 될 겁니다. 그래 보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여기까지 맞나? 여기까지 맞죠. 그죠? 봅시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에서는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하지만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다. 그렇죠. 행동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마를 씻어 먹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씻어 먹음으로써 생기는 어떤 보상, 그거를 이제 노리게 따먹는 거죠. 가지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직하는 이유도 취직하는 행동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취직해서 돈 버는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한 거죠. 특정 행동을 학습한 거죠. 그걸 학습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학습 단계죠. 학습 단계. 그죠? 여기서 모방이 아니고. 그죠?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방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이 이제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응을 함으로써 그게 이제 보상이 받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씻어 먹으니까 물에 씻어 먹으니까 깨끗한 걸 먹을 수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지. 씻어 먹어야 되겠다. 그걸 이제 그걸 따라 해야지. 씻어 먹는 걸 따라 해야지. 아니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방이 아니다. 설명 길어질수록 자꾸 꼬이네. 하여튼 이제 그래 보면 됩니다. 그죠? 또 봅시다. 다음 마지막 질문.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뭐야, 이거 반대네.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밈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어떤 밈의 어떤 특징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반대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반대. 밈을 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래.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안 보이죠. 솔직히 뇌에 기억한다. 이게 실체가 있나? 문화라는 건 아리랑이라는 노래 시각적으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실체도 아니고 구체적인 단위도 설정하기 어렵다. 이 노래는 아리랑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막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맞냐? 모호하죠. 어렵고. 또 뭐 복제 원리도 불확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뭐 한다 해도 이게 좀 이게 뭐 불명확하다. 이게 사람의 뇌로 전달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봐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컴퓨터 파일로 만약에 어떤 노래가 이제 mp3 파일로 그죠? mp3 파일로 노래가 딱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어디다가 뭐 웹하드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다 그 사람 다 죽고 막 100년 뒤에 누군가가 이 파일 뭐지라고 들었는데 이게 아리랑이야. 그죠? 이게 파일에 있다가 이게 사람들에 전해졌잖아요. 이거 뭐 사람 뇌에서 뇌로 전달된 겁니까 이거? 또 애매하죠, 그죠? 과정 자체가 그죠?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죠. 뭐 그런 예로 가능하겠죠.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 뇌에서 뇌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 mp3 파일이 뭐 인간이 다 끊어지고 난 뒤에 그죠? 나중에 뭐 100년 뒤에 이게 이제 mp3 파일로 다시 불렸다. 그러면 이게 또 과정이 그럼 mp3 파일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이상하죠, 그죠? 복제 원리 뇌에서 뇌로 전달돼야 되는데 뭐 mp3 파일로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이게 불명확하다. 뭐 그런 예로 쓸 수 있겠죠. 대략 좀 100%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 뭐 좀 회의적이다 하면서 밈의 존재, 야 그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그 뭐 어떤 뭐 그것도 존재가 있는 게 맞냐? 아니 뭐 그 기능, 그 밈이 뭐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는데 글쎄 그게 또 회의적 좀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밈 이론지 제자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한다. 그렇죠. 얘들은 이제 아니다. 지지자들은 또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죠? 물리적 실체가 있다. 얘가 지금 그 시비 거는 게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 이 두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물리적 실체가 있다. 라고 지지자들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학습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어떤 뇌에서 신경들이 막 실질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신경들이 연결이 됨으로써 기억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 뇌 속에.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일어난 거죠. 그죠? 물리적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회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야 우리 머릿속에는 기억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얘가. 그죠? 밈은 모방에 의해 뇌에서 뇌로 전달되므로 인간 뇌의 특정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되어 밈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신경세포 다발이 연결이 된다. 실체가 있는 거네요. 물리적 실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밈을 구성한다라는 거지. 그죠? 이런 관점에서라면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고 그 밈은 다시 모방 능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방 능력이 있습니다. 타고났어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뇌에 어떤 그 빈 공간이 있고 태어날 때, 그죠? 그래가지고 배우면서 학습을 하면서 밈에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막 신경세포가 막 연결됨으로써 우리가 기억력도 늘어나고, 그죠? 그런 어떤 밈들이 여기에 막 들어옴으로써 신경세포가 막 복잡하게 연결되고 이게 또 연결됨으로써 이 기억력이 발달함으로써 더 많은 모방 능력이 또 생긴다. 그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할수록 머리는 점점 더 좋아져.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경 다발들이 이제 이런 모방 능력이 밈을 촉발시켰다. 그죠? 여기 이 뇌 쪽에 있는 어떤 신경 어떤 빈 공간들이 그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진 신경 세포들이 밈을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짝짝짝짝 연결되죠. 밈을 촉발시켰고 밈이라는 게 어떤 뭐 문화의 어떤 뭐 쭉 이어져 내려옴을 말하는 거니까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 밈들이 이 밈들이 이제 여기다 먹잇감이 되니까 이게 막 연결되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져.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능력을 더 촉발시키는 시너지 효과라는 시너지 효과죠. 그래 보면 되겠죠. 할 수 있다. 자, 또 봅시다. 밈의 관점에서 문화 전달을 설명하려는 밈이론은 사상과 문화 등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난을 하고 뭐 실체가 아니네 뭐 불명확하네라고 하더라도 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닐까라고 주장한 거고, 그건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화 전달을 설명하는데 밈이론 이런 것들이 사상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방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그거 말 되네. 이렇게 이제 딱딱 들어 맞으니까. 그죠? 물론 막 조금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지만 뭐 많이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뭐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그죠?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인문지문이 이래요. 그죠? 쭉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문제들은 그냥 막 풀릴 겁니다. 쭉쭉 풀릴 겁니다. 그죠? 아주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지문 풀 때는 좀 이제 그 본문을 확실히 이해를 하면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죠? 철학지문 나오고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BS, 본문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런 연습들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